앞 시간에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역할, 결국에는 접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요. 그죠?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활용 예제 바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콜아웃 만들어서 브러시 페이지 전인 활용 예제가 보통 타입 변환과 다양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다양성 이런 것들이긴 한데 상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한꺼번에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활용이라고 정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활용 예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지금 무슨 과정을 하고 있냐면 웹 개발자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자주 쓰는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웹하고 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냥 개념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필드도 있고 필드 활용해가지고 계산기 관련해서 설명이 돼 있다. 그죠?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정도. 그러면 이건 웹 개발에서 어디 필요할까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좀 더 나중에 보시면 그 전에 기초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 그냥 지워놓고 볼게요. 인터페이스. 자, 여기 안에다가 패키지 하나 만들고 EX라고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최초 뭐부터 제가 만들 거냐면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해 볼게요. 그죠? 근데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거냐, 아까 한 것처럼 기능을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웹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하나를 우리가 전제 조건을 줘서 웹 개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 처리는 안 할 거고 처리한다라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회원 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멤버 컨트롤러 이런 거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로. 그것도 좋고요. 또는 게시글을 만들거나, 포스트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또는 로그인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상품을 등록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웹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웹에서요 이름만 달라지지 모든 것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다 게시글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웹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게시판 만들자 하면 다 똑같아요.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게시글 처리만 하면은 다른 거 다 개발이 가능해요. 회원가입도 게시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데이터 처리는 똑같아요. 게시글은 게시글이라고 하는 특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DB에다 넣고 읽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원가입은 뭐예요? 게시글이 아닌가요? 똑같아요. 로직은. 근데 들어가는 DB에다가 넣어놓고선 불러오고 수정할 수 있고 읽어올 수 있는 것들은 게시글하고 똑같은 로직이라고요. 다만 달라지는 점은 뭐예요? 게시글은 게시글이라는 데이터가 정의돼서 그거를 통해서 DB에다가 넣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회원의 기능 중에서 일부분, 회원의 데이터를 통해서 DB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이 회원 가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게시글 쓰기라는 거는 게시글 쓰기니까 게시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DB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직은 똑같죠? 저장한다는 행위는 똑같죠, 여러분들.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그럼 내가 나중에 두 개의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기능 개발을 할 거예요. 저장이라는 공통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저장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죠? 이름 뭘로 할까요? 저장해라. 라고. 명령, 보통 동사로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만들까요? 지금 추상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상화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대상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게시글을 할지 뭘 할지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확장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특정해서 해버리면 내가 게시글을 저장할게요. 그럼 보드, 게시글이니까 뭐 보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고요. 추상화하는 단계니까 인터페이스로 기능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그죠? 기능의 이름은 그냥 서비스라고 할게요. 그냥 커먼 서비스라고 할까요? 커먼 서비스. 서비스라고 해놓으니까 되게 라이트해서 우리가 이런 로직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추상화한 이름들을 보통 이렇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모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얘기 드리긴 할 거예요. 서비스라고 칭한다고 일상활에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우리가 바꾸는 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영리되는 이런 사업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 제공하고 있는 것들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이라고 똑같다고. 그냥 일단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클래스라고 만들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이 이름이 이렇게 클래스로 저 잘못 만들었어요.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바꾸면 돼요?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인터페이스랑 키워드만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확장자는 자바로 만들어지고요. 바이트 코드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간편하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입니다. 추상화 할 거라고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뭐만 온다고요? 추상 메서드요. 일단 접근 제한은 여러분들 선택해서 써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메서드이기 때문에 내가 기능을 이거는 웹이니까 웹 서비스를 모든 사람한테 일단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긴 하죠. 그쵸?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요. 회원을 했으면 회원한테만 제공해줄 거고 제한을 주긴 할 건데 웬만하면 메서드는 제한을 다른 허용으로 놓고 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접근 제한으로 제한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단지 뭐밖에 없어요? 퍼블릭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회원가입이라는 로직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검증이 있기 때문에 인증 과정을 통해서 회원계 기능에 접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테스트 케이스로 한번 볼 거라고요.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보이드 뭔가가 리턴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드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기능이요? 저장 기능이요. 이름 뭐라고 할까요? 아무나 먼저 말하는 사람 이름으로 제가 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라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맞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할게요. 좀 더 제가 이렇게 쓰면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으니까 세이브라고 하긴 할 건데 이거 서비스긴 한데 회원 서비스 할까 보드 서비스 할까? 뭐 보드 해도 되고요. 회원 해도 되고요. 모든 게시글이 대표적으로 했으니까 게시글로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커먼이 아니고 보드로 바꿔볼까요? 그죠? 지금 요거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도 되긴 해요. 여러 개의 파일이 이미 생성이 됐으면은 무조건 어디서 바꿔요? 여기 왼쪽에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그죠? BOARD 보드 서비스라고 해서 다시 바꿔볼게요. 너무 좀 광범위해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서비스를 받아볼게요. 요렇게요. 그럼 메서드는 저장할 거예요 라고 하고죠. 이거는 게시글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게시글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저장하려고요. 그게 뭐예요? 글쓰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는 주석을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어떻게 쓰는 걸 권장하죠? DOC 주석도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DOC 주석은 이거는 범위 주석이고 두 개를 치고 엔터를 쳐야 돼. 파란색이 요놈이 DOC 주석이긴 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빠지고 있어서 하나를 더 쓰고 나서 주석을 쓸게요. 그리고 보통은 어쨌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뭐라고요? 게시글 글쓰기 기능이에요. 라고. 기능을 정의할 거야. 생각을 합시다. 하나만 생각합시다. 뭐야? 아까 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저장을 하려면. 게시글 글쓰기 기능이니까요. 저장을 할 건데요. 그냥 써라 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도대체 뭘 저장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뭘 저장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님 커피 좀 사와. 그러면 커피라고 제가 명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한다고요? 돈은요 물어봐야 되죠, 그죠? 돈은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면 그 행위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경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하면 그냥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혀 지장 없이 할 수도 있는 것들 하지만 이거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능에는 그죠? 매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되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죠? 게시글 글쓰기 기능.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요, 글쓰기 기능이라는 거 다르게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게시글 내용을 어디다 저장해요? DB에 저장할게요 라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DB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있는 것처럼 가져서 그냥 저희는 DB에 저장합니다 그냥 메시지를만 읽을 거예요. 알겠죠?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접속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고요. 그럼 뭐가 부족하죠? 여기서는요? 뭐가 없어요? 저장하라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주체가 없잖아요. 저장할 주체가. 그러면은 그러면 게시글이 맨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데이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게시글 어쨌든 게시글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게시글을 넣어요 라고. 근데 여기다가는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은 뭘 넣을지 몰라요. 그러면 뭐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저는 사용해 볼 거예요. 이 때문에 이렇게는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커먼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2중 3중으로 상속 구조를 만들어서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패스하고 단일 구조로 상속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서비스도 이거는 보드 서비스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그러면 저장하면은 누구를 저장한다고요? 보드를 저장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보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됐겠죠? 그래야지 보드 데이터를 저장해.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로직은 모르겠는데 방법은 모르겠는데 보드를 줄 테니까 네가 저장해. 이렇게만 할 거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DB도 언급이 없잖아요. DB니까 DB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DB에다가 넣어라, 어떤 형식으로 넣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하냐? 그래서 보드 데이터를 넣을게요 라고. 보드 데이터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쓸게요. 보드 DTO라고 써볼게요. 무슨 약자이냐면 사실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또는 다른 얘기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밸류 오브젝트 보드 데이터요.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DTO를 쓸게요. DTO. 어쨌든 이거는 보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이긴 한데요. 잠깐만요. 나중에 제가 얘를 구체적으로 딱 막 세분화해서 쓰긴 할 건데 그거 나중에 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코딩 방식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게? 네, 원래는 이렇게 쓰려면 내가 파라미터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가 존재해야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저런 클래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만들 거기 때문에 미리 정의해 놓고서 어떻게 만들어요? 마우스야 올려라. 자, 아이디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만들어줘? 여기다가 그냥 동일한 공간에 만들까요? 요것만 확인하고 예, 할게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에 따로 패키지 이름을 다 분류해서 만들긴 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거 구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탑다운 코딩 방식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먼저 빠른 개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론에서는 만들고선 정리하셔야 선언을 하시겠죠, 그죠? 있어야 선언이 가능하니까, 그죠? 의미적으로는 순서는 만들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만들고 써놓고 만들어내도 된다. 네. 자, 그럼 우리는 게시글을 저장하면 게시글에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게 모델링, 게시글 모델링, 게시글 데이터 모델링. 게시글은 그 뭐를 저장하면 좋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죠? 뭐가 있으면 게시글 글 번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롱형으로 구성할 거고요. NO라고 할게요. 심플하게. 그 다음에요.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터 세터 만들어서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잘 따라치셔야 돼요. 느려지면은 시간상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러 없이 빨간 줄 생기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 옆 사람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 필요하죠? 일단 작성자는 원래는 따로 구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임의로 그냥 작성자 라고 해서 쓰도록 할게요. 문자로 해가지고 구성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뭐 인트형 뭐 되게 많네요, 그죠? 리드 카운트 그 정도. 날짜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일단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하기 번거로워서. 자, 앞에 여기 있는 것들은 1번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건데요. 어디에 중간에 언제 역할을 하냐면 서비스와 우리 DB 그리고 뭐 웹이면 프론트에서 여기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과정의 역할들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탈취되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얘를 뭐 하시면 될까요? 캡슐화를 달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다 뭐가 붙어야 되겠죠? 접근 제한이 뭐가 붙으면 좋을까요? 프라이빗이요. 제가 드래그 했잖아요, 그죠? 이클립스에서 한꺼번에 저장 가능해요. Alt Shift A. 글씨가 코드가 되게 콩만해지긴 했는데 프라이빗 한꺼번에 저장 가능하네요. Alt Shift A 다시 돌리면 되돌아옵니다. 못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하시면 되니까 한 개씩 쓰세요. 실패했으면 나중에 다시 연습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몇 줄 아니잖아요, 그죠? 복붙해서 쓰십시오. 알겠죠? 근데 뭐 단축키나 이런 것들 좀 잘 알면 더 빠르게 개발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뭐 내가 편리한 거 쓰세요. 이 정도는 그냥 쓰셔도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게터 세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시간상 제가 단축키로 할게요. 잘 따라 하시려고요. 알겠죠? 네, 게터 세터 만들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퍼블릭으로 유지할 거고요, 그죠? 게터라는 세터 만들 거예요. 자, Alt Shift S 또는 우클릭 하시면 돼요. 우클릭에 소스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Alt Shift S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안 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잘 뜨는지 보세요. 이쪽에 아까 오버라이드 살펴봤는데 게터셋 제너레이트라고 되니까 발생기, 결국은 오토가 빠른데 어쨌든 자동 발생기. 키즈는 많이 써봤어요, 키즈? 어둠의 프로그램 쓰고선 키젠 놀라가지고 공짜로 돌려고 키젠 안 돌려봤어요? 제너레이터의 약자로 뭐 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여기도 자동으로 뭐 해준다고요? 게터 세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것도 안 만들어도 돼요. 럼복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만들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셀렉트 올 하면은 모두 지정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에 내부적으로는 게터도 만들어지고요, 세터도 만들어질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편리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프라이빗 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접근 제한이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칠 이유가 없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생성할게요 하시면 자동으로 게터 세터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이거 한 칸만 띄워볼게요.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그죠? 필드가 많다 보니까 이거 치는 것도 낭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드도 생략의 표현식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생략의 표현식. 자꾸 없애고 생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완성 안 된 사람 옆에 사람이 얼른 빨리빨리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되셨을까요? 시간은 정리할 시간은 내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끝.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실 기능들이 한 4가지 기본적으로 저장하면 읽어오고 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죠? 생략할게요. 저는 딱 오늘 저장하는 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인터페이스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래다가 뭐 또 만들어요? 추가로? 내가 지금 만들지 않았지만 저장하고 뭐야? 읽어오는 거, 모두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요, 한 개만 읽어오기. 그 다음에요, 수정하기. 그 다음에요, 삭제하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5개 정도로 구성하거든요. 기능은 다 얘기하려면 방금처럼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처음 하다 보니까 저거 다 해봐야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그지? 이거 하나만 할게요, 오늘은. 자,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제 분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있어야지. 아까 얘가 뭐에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능이 많으면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만들어서 쓰려면 또 상위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커먼이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형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쨌든 어디다가 상속을 시켜서 써야 되겠죠, 그죠?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추상 클래스처럼 단독으로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필요해요?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필요해요. 예, 하이 클래스가 필요해요. 클래스가 필요하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거나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클래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필요하고 객체는 누가 생성이 가능하다? 누구부터? 클래스가 있어야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얘를 클래스에다가 상속이라는 걸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상속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구현이라고 써요. 그래서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현 코드는 누구한테요? 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줘요. 세부 로직은 자, 이거 저장한 로직 네가 만들어라고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요. 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로직, 세부 로직도 몰라도 되고 컨트롤러는 서부 로직 몰라도 되고 명령어 뭐만 내리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서 내가 처리하면 된다고요. 이거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장한 기능으로 넘겨주면 되겠구나. 아까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그죠? 안내 갔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자,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게시글 저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디다 보내면 돼요? 여기 있는 서비스한테만, 추상 메서드한테, 여기 인터페이스한테 서비스 실행해줘 라고, 요것만 서비스 실행해줘 라고 해주면 된다고요. 정보 수집해 주시고, 자, 입력할 내용들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고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요. 왜? 난 여기까지만 쳐다보면은 컨트롤러가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 뭐 필요하세요? 이거 게시글 하나만 불러주세요. 게시글 번호 아세요? 네, 1번 불러주세요. 나 1번, 자, 1번 불러줘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1번 저희 결과 나왔어요. 되돌려줄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서로 간에 통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처리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로직부터 만들게요. 로직을 담당하는 경님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로직을 만들 거예요. 그럼 로직이라는 실제 이제 구형 코드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바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얘를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뭐? 보드 서비스니까 저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요. 여기 보드 서비스 그냥 복사. 우클릭 클래스로 만들게요. 클래스 만들 거고요. 이름은 그냥 흡사하게 처리할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재에서 IMPL이라고 쓰거든요. 임플리먼트의 약자로 IMPL이라고 쓰는데 저는 다르게 쓸 거예요. PROCESS. 뭐야? 프로세스 처리하겠습니다. 보드 서비스를 처리하는 거, 실제 처리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그럼 얘 상위 객체는 누가 돼야 되죠? 여기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구형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정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정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누구라고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니까 아래 항목이 있다. 인터페이스즈라고, 그죠?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방금 요거 보드 서비스 뜨죠? 바로 붙여넣기 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사용법을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클립스 아닌 사람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까도 이렇게 써봐서 상속 처리했었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요. 하드코드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요놈이 부모의 역할을 할 거고요. 공통된 내용을 추출한 거예요. 그죠? 공통 내용을 추출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 구형 코드를 작성한 클래스야. 여기에다가 상속시켜서 할 거라고요. 의미적으로는 제가 상속이라고 했지만 클래스 대 클래스를 상속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구현이라는 표현 쓴다고요. 구현이라는 거는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뭘 해주라고요? 바디를 구현해주세요. unimplement 되 있는 거. 그럴 때 쓰는 키워드가 뭐냐면 implement. 구현이죠. 이 단어가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객체를 만들 거면은 뭐라고 쓴다고요? 키워드 extend는 코드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요? 구현하다 뭐 이런 표현식을 씁니다. 시행하다 뭐 여러분들 뭐 영어 사전 뜻이야 뭐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행하다 뭐 실행하다 뭐 구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뒤에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돼요. 네, 클래스 상속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키워드가 달라졌네요, 그죠? 요때는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클래스에다가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를, 그죠? 인터페이스를 객체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누가 필요했다고요? 인터페이스에다가 내가 확장을 해서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인터페이스를요. 그때 쓰는 키워드가 누구다고요? implement요. 특징은 클래스가 아주 흡사한데 일단 사용법이 키워드가 달라졌네요, 그죠? 다중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추상 클래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추상 클래스의 단점을 조금 보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은 무조건 계층형으로 상속 구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다중 구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은 딱 하나니까 하나만 갖다 넣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옆에다가 뭐라고요? 추가로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erializable 뭐 이런 것들, I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넣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다중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해서 쓸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클래스의 상속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나중에 정리할게요. 추가 특징들은 이거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근데 구현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간 줄이 떴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봐왔어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했을 때 하고 동일해요. 왜 그래요? 클래스는 완전한 코드만 허용하는 문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는 인터페이스가 확장이 됐단 말이야. 나는 누구를 포함시켰다는 얘기야? 미완성 코드가 포함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앱스트랙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동일해요. 앱스트랙 클래스로 만드시면은 에러가 해결이 되죠. 그죠? 네, 그것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나는 앱스트랙 클래스가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만들기가 목적이었죠? 근데 완성된 코드를 만들기가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를 제거하지 않고 클래스로 쓰는 문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된다고요? 오버라이드요. 네,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뭘 진행한다? 네, 구현하시면 돼요. 누구를요? 이 추상 메서드를 바디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죠?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만들 거예요. 마우스 올려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되죠. on, implement란 메서드가 있는데 얘를 add, 추가시킬까? 라는 얘기잖아요. 추가해. 네, 추가할게요. 했더니 얘가 오버라이드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네, 여기는 바디가 없었는데 바디가 쫙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오버라이드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드. 똑같죠? 계속하고 상속부터 해가지고 추상 메서드 특징이 있다면 클래스 대 클래스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는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는 강제성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클래스에다가. 알죠? 그래서 밑줄이 쫙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클래스를 할게요 라고 하시면 얘는 무조건 바디를 만들지 않으면 클래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조건 바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구현이라는 단어라고요. implement. 이건 문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하시면 돼요? DB에다가 넣어라 하면 여기다가 그러면 DB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어떤 DB야? 그럼 여기다가 DB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단지 그냥 로직을 써야 되는데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한다고요. 여기다가 이 코드가 제일 길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쵸?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세이브라고 하겠으니까 어디다 넣어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라. 이런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배우고 나면 작성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면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어떤 로직을 쓰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그죠?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되는데 길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DTO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DB에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로직을 쓰겠죠. 그죠? 일단은 그냥 글로만 제가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상. 나중에 이제 DB 배우고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했어요? 여기 경님이 작업하셨어요. 다 됐어요. 그러면 경님은 끝났죠, 일이? 그럼 다른 쪽에서는 또 누가요?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앞쪽에서는 컨트롤러 작업하시는 찬우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실행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얘를 실행한다? 아니요. 누구를 실행한다고요?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보고 쓸게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도 안 만들어도 되긴 한데 어쨌든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라고 제가 해서 만들 거고요. 요거는 보드의 컨트롤러. 우리 불났나요?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는 실행하는 실행 시점에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얘를 누구를 컨트롤 할 거라고요? 여기 있는 서비스를 컨트롤 할 거예요. 그지? 누가요? 고객이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이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요청을 하면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포메이션에서는 여기 연락처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랑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여기는 기술자고 중간적인 역할인데 요놈이 요거를 컨트롤 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고민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멤버로 놓을게요. 서비스를. 당연히 여기다 뭐라 줘요?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은 이렇게 줄 거고요. 얘 초기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맞죠? 초기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도록 할게요. 생성자에다가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물론 오브젝트라 넣어도 되긴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일단 이렇게 넣고요. 넣어서 쓸게요. 단위 객체로 쓰고 있으니까 서비스는 서비스. 컨트롤에서는 뭐 할 거냐면 뭔가 컨트롤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접수만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웹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구현은 안 돼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쓸 거예요. 그래서 accept라는 메서드를 쓸게요. public void a cce pt accept 누구로부터 이거 접속 connect라고 할까요, 그죠? 누구로부터 커넥트해야 고객이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죠? 온라인이니까 대면은 아니니까 온라인을 접속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선택 요소가 있겠죠, 그죠? 선택하세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세요? 했더니 저장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요 게시글을 일단 선택해서 들어온 거야, 앞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인데 관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게시글 파트로 가세요. 라고 번호표가 2개 있다고 합시다. 번호표 2개가 있다. 처음에 왔더니 게시글 파트로요. 게시글 파트로 넘어가기 번호표를 뻗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선택해요. 그러면 너는 뭘 원하니? 라고 하지? 뭘 원하니? 저장을 원합니다. 그러면 뭘 해요? 저장을 원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저장할 데이터를 작성해줘 라고 했다고 칩시다. 말로 다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접속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럼 선택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해서 선택을 받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냥 여기도 저장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심플하게 저장이라고 할게요. 요 이름 바꿀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름은 서비스, 요 이름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서비스 이름 있잖아요. 인터페이스에서 뒤에다가 서비스 처리해줘. 바꿉시다. 그럼 오버라이드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아이고 이거 스피아로 이름만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서비스 처리.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인터페이스에서 수정해버리면 누구요? 임플리먼트한 이름하고 오버라이드니까 똑같이 존재해야 되겠죠? 없는 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도 그냥 세이브라고 할게요. 처음에 접수할 때 그럼 세이브로 접수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내리면 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사용자한테 요구사항을 뭐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팅하는 것들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팅이 됐다고 원래는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는 서비스한테요. 내가 서비스 프로세스는 지금 바라보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얘만 보고서 서비스 객체야. 뭐 하라고요? 세이브 해줘.
얘만 전달해주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러 간단하다 그죠? 세이브가 아니고 컨트롤 스페이스 프로세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세이브 처리해줘 라고 할 거라고. 이런 로직만 작성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작성합니다. 결국엔 여기는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는 로직은 실제 구현하는 거는 클래스로 구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만들어지고, 그럼 얘랑 전달은 여기 있는 거를 실행을 시킬 건데 얘를 바라보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코드는 뭘로만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여기는 인터페이스만 보고서 상황을 내가 파악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심히 설명글을 잘 써야 되겠죠. DOC 주석을.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갖다가 뭐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써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눌러야지. 얘 믿고서 눌렀더니 얘가 저장 안 해주고 와이퍼가 돌아가거나 다른 게 기능이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동차에서 내가 뭐 카세트를 넣는데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옛날 얘기네. 와이퍼가 뭐 돌아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연결 단자를 잘못 연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다가 통신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컨트롤러와 누구야? 우리 여기는 실제 구형체에 있는 객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실행을 해봐야지 되겠다 그죠? 실행 코드들은 이제 웹 프로젝트는 서버에서 실행을 하는데 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보드 테스트, 보드의 메인이라고 할까? 그죠? 이거 메인 있는 거 메인 테스트 라고 해서 메인 메서드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메인 메서드에서는 그럼 누구 만들어서 처리하시면 될까요? 일단은요 컨트롤러 잡아서 실행을 하겠죠. 로직을 이해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드의 생성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뉴 누구요? 보드 컨트롤러. 그럼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누구를요? 서비스를. 이 보드를 선택할 거니까 당연히 보드 서비스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뉴 보드 서비스. 나중에 이런 서비스는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래서 컨트롤러 이름을 내가 이렇게 명시해서 지금 지정했는데 얘는 보드 서비스만 처리할게요, 처리하는 컨트롤러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컨트롤러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가지. 여기다가 보드를 넣으면 보드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뭘 누굴 넣어주면 멤버 처리 객체를 넣어주면 멤버 처리하는 객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것들이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드가 있으니까 보드에서 보드를 만들고, 보드 안에는 누가 있죠? 세이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되어 있다 그죠? 누구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요거 객체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5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세터로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죠? 제가 임의로 그냥 넣을게요.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웹이라고 하면은 그 웹 페이지에다가 입력 요소들을 막 넣겠죠 그죠? 작성하는 글들을 넣겠죠? 근데 여기서는 콘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콘솔에서 이제 물어보고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할게요. dto 누구요? set title. 제가 널이라고 썼는데 이거 당연히 new 보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타이틀은 제목이고요. set 누구요? 내용이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입력할 게 많다 그죠? 당자한테 입력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리드 카운트는 처음에 하면은 그냥 기본값이니까 제가 세팅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정도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입력할 것들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게시라고 써놨네. 뜻인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장할 데이터들은 요놈들입니다, 그죠? 정리할 시간은 끝나고 내일 하세요. 이거 이해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웹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어차피 입력을 한 김에 그저 입력을 했으니까 출력도 한번 해볼 건데, 출력 메시지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DTO 클래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여기에다 오버라이드 하나만 할게요. Alt Shift S 또는 우클릭 하시면 되죠. DTO 클래스야. 자, 파일 왼쪽에서 DTO를 클릭해서 열어도 되고요. 아까 이런 클래스명이 있는 거 보면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열리죠? 우클릭 하셔도 되고요. Alt Shift S 넣어도 되고요. 소스 누구 한다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누구 있어요? Generate to string 보이실까요? 제가 출력 메시지 찍을 건데 그냥 이렇게 놓고 Generate 이렇게 뜨죠.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메서드 또 활용해 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아까 로직도 조금만 더 추상할게요. 서비스 왼쪽에 서비스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거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DTO 여기 있는 로직이 정말 실행하는지 보시면 되겠다, 그죠? 되게 복잡해졌어요. 뭐가 많아졌죠? 4개나 만들었어요. DTO도 있고, 테스트, 메인 테스트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고, 클래스 있고, 5개나 만들었다, 그죠? 여기까지, 그 객체까지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럼 실행은 누가 하는 거죠? 메인이 있는 놈이 하겠죠, 그죠? 요거 이제,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오늘은 단지 그냥 인터페이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해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만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거를 실행했는데 요놈이 사실은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 보시면 어디까지 전달됐죠? 얘가 컨트롤러를 실행해서 처리해주세요.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한 거죠. 얘가 컨트롤러니까. 자, 이름도 컨트롤러 할까요? 어쨌든 상관없죠? 요놈이 진행이 된 거죠, 그죠? 컨트롤러는. 그럼 여기 있는 컨트롤러는 누구를 실행시켰다고요? 보드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 요놈만 시킨 거라고요. 그랬더니 인터페이스는 그죠? 요놈이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인터페이스가 내가 호출이 가능하니까 요놈만 바라보면서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구현하고 있는 게 요놈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근데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구현체가 있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어쨌든 인터페이스가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를 그냥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일이요.